그 여자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시원하게 차려입고 긴 생머리를 아름답게 휘날리며 그 여자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해온 신혼여행은 저희 둘만이 훌훌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허덕이며 살아오다가 저희가 선택한 신혼여행은 소박하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머무르고 싶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때는 바다로 가고 산속 풍경이 그리울 땐 산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늦은 저녁밥을 사 먹고 산속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 대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산속의 그 푸른 달빛과 청량감이 넘치는 시원한 공기, 밤에 우는 새소리 등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산으로 출발하기 전 한식이 맛있었던 그 식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식당 주인분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마 오늘 밤에 저 산으로 출발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 주인분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정색을 했습니다. 저희는 웃으며 현대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원래는 뜨내기 여행객들한테 이런 말을 잘 하진 않지만 보아하니 신혼여행을 온 것 같아서 말해주노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에 저 산속 깊은 곳에 다다르면 무조건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고 뒷좌석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어서 차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실종이 되어 여태껏 찾지 못한 신혼부부도 있다면서 오늘 밤에 출발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가라고 극구 알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포 체험을 다닐 정도로 그런 장르에 익숙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 만큼 재미있게 여겨졌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어 저희는 주인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주인분이 주신 팥을 한 주머니 거머쥐고는 산속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완만한 커브길을 천천히 돌아가는 순간 흰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보여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산 속에 젊은 여자가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이상했습니다. 설마 진짜 귀신인 거 아니냐고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오싹하고 섬뜩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를 보고는 속도를 내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갑작스런 이상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식당 주인의 말이 떠올라 머리끝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차에 가까이 다가와서는 차 문을 열기라도 할 것처럼 행동해서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정말 기이했습니다. 서늘한 초가을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하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 부분부터 시작된 피피처럼 보이는 붉은색은 섬뜩하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얀색 원피스에 피를 칠갑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눈자위가 지나치게 시커멓고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달빛이 이처럼 환하게 밝은데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동자가 사라져서 움푹 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아까 식당 주인이 말한 처녀 귀신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저희는 움직이기 힘들 만큼 오금이 저리고 힘들었지만 시동을 걸어 최대한 그곳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떨려 너무 힘들었지만 오로지 그곳을 벗어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벗어났다고 안도하며 한숨 돌리려는 그 순간 저희는 숨이 멎을 것처럼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섬뜩한 모습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안도감은 끔찍한 공포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기괴한 얼굴을 차창에 들이밀고는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은 눈동자가 없는 움푹 파인 눈자 위에 코는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고 입가엔 말라 비틀어진 피딱지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이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 여자를 봤을 때부터 비릿한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 역하고 비릿해서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에 기괴한 여자가 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차를 몰고 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컴컴한 산속을 그렇게 달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았다 생각하며 산속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여자도 보이지 않는데 기분 나쁜 피비린내가 왜 이렇게 진동을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기괴하고 낮은 웅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 움직여지지 않아 오로지 눈동자만 억지로 굴려 뒷좌석을 바라보는 순간 피로 칠갑한 하얀 원피스의 그 여자가 일그러진 얼굴을 저희에게 들이밀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여자는 마디가 뒤틀려 구부러져 너덜거리는 손가락으로 제 옷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주인이 저희에게 준 팥을 담아준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팥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한숨 소리 내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역한 피비린내도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달빛은 환하게 걸려있고 주위는 적막한 깊은 산속일 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겐 똑똑하지만
가난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직장에 다니며 억척스레 애인의 뒷바라지를 했고, 가난한 남자는 여자의 헌신으로 성공했지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게 되어 착한 여자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순진한 여자는 울며 매달렸고, 남자는 여자를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산속에서 차 사고가 발생하고 남자는 구조되었지만 여자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착했던 여자는 기대가 부풀어 하얀색 민소매에 시원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긴 생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발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내준 그 여자는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처녀 귀신이 되어 달빛이 환한 산속에서 그 남자가 돌아오주길 기다리며 피로 칠갑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늘도 서성이고 있습니다.